안녕하세요. 후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닭은 영어로 보통 우리가 칵이라 부르는데요. 수탉을 영어로 칵이라 부르는데 가만히 읽어보면 꼬꼬죠. 꼬꼬.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꾸꾸닭이라고 나와 있어요. 꾸꾸다. 꾸꾸다라고 나왔는데요. 이 꾸꾸라는 말은 영어에서 가져가고요. 우리는 맨 뒤에 있는 타, 여기 탁이 닭을 갖다 요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닭을 갖다 우리는 가져왔고요. 영어에서는 앞에 것을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사이좋게 나눠 먹었네요. 앞에 자기네들은 꼬꼬를 가져가고 우리는 닭을 가져왔네요. 그죠? 프랑스어를 보게 되면요. 꼬꼬리꼬라고 합니다. 게르만어를 보니까요. 끼끼리끼라고 하고 라틴어를 보니까 꾸꾸리레. 예, 러시아어는 끼까레꾸. 예, 베트남어에서는 꾸꾸라고 하고요. 아랍에서는 꼬꼬라 그래요. 아랍어도 우리말하고 같네요. 그죠? 꼬꼬 하는 거 우리가 많이 어린애들이 꼬꼬라 하잖아요. 예, 꼬꼬닥 꼬꼬닥 하니까 거의 우리말하고 여기 같은 말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죠? 야, 베트남어를 보니까 꾸꾸라 그러고 아랍어에서는 꼬꼬라 부르고 러시아에서는 예, 기까르고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결국 산스크리트에서 왔다는 것이 거의 뭐 틀림없네요. 그죠? 꾸꾸다에서 우리는 그래도 꾸꾸다에서 산스크리트를 그대로 받아서 와가지고 닭이란 말을 쓰고 있죠. 예, 닭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에서 왔다는 것이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수탉을 또 다른 말로 루스트란 말을 쓰죠. 루스터. 루스터 뜻이 뭐냐면요. 루스터에다가 ER을 붙인 겁니다. 요 ER. 예, ER은 보통 사람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인데 여기서는 의인화해서 사람으로 본 거겠죠. 그래서 루스터인데요. 이 루스터가 뭐냐 하면요. 회 때 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회. 그러면 회가 뭐냐? 이제 여기에 어원을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Old English 섹슨어를 보게 되면요. 섹슨족의 고대 보면요. H가 있어요. H, R, O, S, T가 있어요. 요 가만히 보면 올라서다라는 뜻이에요. 올라서다. 예, 올라서다고 또 프로토 게르만어를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H가 있어요. 올라서다란 말이 있고요. 예, 여기 이제 미들 이제 도이치인데요. 도이치나 아니면 지금 도이치로 봐서는 로스란 말을 써가지고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이제 오래된 말들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H가 있다고 봐서 올라서다는 뜻을 한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 회때를 보면 우리말은 회때라 부르잖아요. 그 회때 회라 부르기도 하고 회때라 부르기도 해요. 우리 보통 회라 그래요. 보통 회라 부르는데 이 회를 보게 되면 H가 있죠. 여기 H가 있는 거 봐서 요 H하고 예, 같이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이걸 한자로 쓰면 의항인데 의자는 옷을이란 뜻이고 옷을 거는 곳이란 뜻인데요. 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항은 나무목에다가 이 갈행자를 써서요. 이게 길게 나타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H가 있는 걸 봐서는 또 올라서다는 뜻도 있고요. 요 그냥 행만 박아서는 또 길게 이렇게 날된 그걸 이제 의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요 행자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냥 선 두 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야 돼. 이런 뜻이잖아요. 예, 평행한 선 두 개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행자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지금 H가 있는 거 봐서는 올라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고대 말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란 말을 또 되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회를 친다는 말이 있어요. 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닭이 아침이 되면 울면서 푸드득 하면서 자기 몸을 쳐요. 예, 그걸 회를 친단 말이니까 이 회 지금 이 막대기를 친다는 뜻이 아니고 자기 몸을 갖다 치는 거예요. 회를 친단 말은. 그래서 3번 쳤다, 4번 쳤다 이렇게 하면 이제 새벽이 다가오겠죠. 한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회를 치기 시작해요. 한 3시쯤, 4시쯤 되면요. 닭이 이제 눈을 뜨고 한번 쳐요. 이렇게. 예, 두 번째 이제 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닭이 상당히 일찍 일어나는 동물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회를 친다 하는 말은 울면서 푸드득거리는 것을 예, 회를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 그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럼 루스트란 말의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그냥 루스트 이 지금 발음으로 봐서는 길게 누워져다. 다시 말하면 행자 이거 아까 이 행자를 생각할 수 있고요. 이 행자를 생각하면 누워지다라고 발음할 수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섹슨어라든지 아니면 고대 영어라든지 아니면 초기 게르만어를 보게 되면 H가 있는 거로 봐서 또 우리말도 H가 있잖아요. 지금 요 H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말도 지금 해란 말이 해. 예, H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H에 있는 걸로 봐서 이 H 같은 걸로 봐서는 올라서다는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발음상으로 보면 루스트라니까 누우지다란 말이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발음상으로 보면 우리가 누우지다라고 이제 할게요, 그냥. 예, 근데 고대 언어를 보게 되니까 여기 보면 H가 있어서 올라서다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지금 발음을 보면 루스트란 말을 쓰니까 누우지다, 길게 누워있다의 뜻이죠. 그래서 행자의 의미를 더 갖게 한다 생각하면 누우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요. 그래서 루스트라 하게 되면 이제 길게 누워져 있는 그 횃대에 올라가 있는 놈이니까 바로 루스트란 말이 뭔가냐면 수탉이란 말이 되고, 또는 거들먹거리는 사람, 수탉이 좀 잘난 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닭을 키워본 사람은 좀 알 거예요. 수탉이 장난 아닙니다, 이거. 한 마리가 대장이 있는데요. 얘가 자기가 먼저 먹고 또 자기 거느리고 있는 암탉이 먹고 나서 그 다음 나머지가 먹는 거예요. 만약 이 순서를 안 지키잖아요. 죽어요, 그냥. 왜? 이 진짜 장난 안 해요. 그냥 사람 서열하고는 이거 비교가 안 돼요. 동물의 서열 관계는요. 와, 보면 그냥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예. 털 다 뽑혀요, 그냥. 예. 1등 수탉이 2등, 3등 수탉이 만약에 대들잖아요. 죽여버려요, 그냥. 예. 사람이 죽이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진짜. 완전히 껍데기를 벗겨버려요, 애들이. 예. 그래서 서열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수탉이란 말이 지금 거들먹거린다는 뜻이 나오는 거예요. 젠체하는 사람. 이런 단어가 왜 나오는지 다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안 키워본 사람은 왜 이런 말 썼지? 그냥 이거 너무 과장하게 썼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안 해요. 이거 과장된 게 아니고요. 수탉 장난 안 해요, 진짜. 무리해서 수탉이라면 장난 안 해요. 예. 완전히 그냥 그 수탉에 그 닭을 키우면요. 저는 100마리도 키워보고 그랬는데요. 그 가장 대장 있잖아요. 크기가 2배예요, 2배. 와, 걔는 진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지가 먼저 다 먹고 나서, 그 다음 자기 마누라 다 먹이고, 그 다음 남은 것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안 찔 수가 없고, 예, 힘이 안 셀 수가 없죠. 예, 그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다시 또 수탉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어에 보면요. 알렉트리온이란 말이 수탉이에요. 이 알렉트리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말 얼럭드리온이란 말인데요. 얼룩무늬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 얼룩무늬가 있다는 뜻인데요. 얼럭이라 하면 봄바탕에 다른 빛깔의 점이나 줄무늬가 섞인 모양을 우리가 얼럭이라 하고, 그런 자국을 갖다 얼럭이라 불러요. 근데 이 얼럭이 수탉에게 이런 얼럭무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얼럭트리온이라는 말로 수탉을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기 들어가는 말이요. 얼럭트리오 먹히란 말인데요. 먹이라는 것은 먹히란 말이 있잖아요. 먹히. 요 먹히란 말은요. 싸움이란 뜻이에요. 왜 싸움이라고 했냐면요. 한 대 먹인다 뜻이에요. 한 대 먹인다. 한 대 먹인다 말이 바로 한 대 때린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럭트리오 먹히라 하게 되면요. 투개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 먹히란 말 있잖아요. 여기 뜻이 뭐냐면요. 싸움이란 뜻이에요. 싸움. 그 먹히란 말은 싸움이라서 얼럭트리오 먹히 하게 되면요. 투개. 닭끼리 싸우는 거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먹히란 말, 여기 싸움을 뜻하는 결합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결합사입니다. 먹히. 먹인단 말이에요. 주먹을 한 대 먹인단 말이에요. 확 먹이버리는. 한 대 먹을래? 이러잖아요. 우리가 한 대 먹어보길래? 이러잖아요. 그게 주먹을 나타내는 말이라서 이게 싸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얼럭트리오 먹히. 예, 그러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다 수탉끼리 싸운 데에서 투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헨이란 말인데, 헨은 운다 뜻에서 나온 거예요. 이 운다 말은 우리가 슬프게 우는 게 아니고요. 닭이 우는 거니까 노래하다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운다하고 다르죠. 예, 그래서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말 여기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죠, 그죠? 운다. 그러니까 암탉은 기본적으로 운다가 여기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헨이란 말이 운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헨, 운다에서 암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의 근원은 캔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캔은 노래하다 뜻이에요. 예, 깨운다 뜻이에요. 운다. 그럼 왜 우느냐?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예,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캔과 해는 같은 어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말에 들어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 발음이 신 또는 센으로 발음되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샹송입니다. 샹송. 이때 샹송할 때 샨 하는 여기 바로 운다 뜻에서 나오면 깨운다죠. 원래는 깨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을 깨우는 거. 그게 샨으로 지금 발음되는데요.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샨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샹이고 뒤에는 송, 노래 송이죠. 그래서 노래, 가요, 샹송이라고 부르죠.
우리 보통 이 프랑스 노래를 우리가 샹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이번엔 챈투우즈란 말인데요. 이 챈투우즈, 챈투우즈인데요. 이 챈트란 말이 이게 바로 노래 부르다 뜻이에요. 챈트하는 거, 챈트죠. 여기서는 발음이 챈트가 되죠. 챈트에다가 EUSA는 뭐뭐여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불러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가수를 뜻하는데요. 나이트 클럽 같은데 이제 일하는 여가수, 노래 부르는 여가수를 우리는 챈투우즈라고 불러요. 챈투우즈. 챈트에다가 EUSA 붙으면 이거는 여서라는 뜻이에요. 이번엔 챈티 또는 챈티 둘 다 철자가 하나가 이가 더 있다 보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챈티란 말은 챈트에다가 Y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원들의 뱃노래, 공동 작업할 때 노동요들을 갖다가 이렇게 챈티라 부릅니다. 액센트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액센트는 뭐뭐에게 깨운다, 즉 운다 뜻이니까 이쪽에 더 강하게 소리를 낸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악센트, 강세, 강음, 강조하다, 사투리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번엔 인센티브 많이 들어봤죠? 이는 뭐뭐 하다 뜻이고요. 세는 깨운다 뜻이니까요. 여기 센터, 여기 깨운다, 노래하다 뜻이잖아요. 강조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센트하고 비슷하게 인만 바꿔한 거지. 그러니까 강조하니까 자극적인, 유발적인, 장려하는 인센티브 준다 하잖아요. 격려하고 유인, 동기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 주면 그 자극을 주는 거죠. 자극을 줘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게 하는 게 인센티브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엔 아신이란 말인데요. 아신의 요 아스는 이 뒤에 s가 나와서 원래는 오비란 말인데요. 오비란 말인데 요 시 때문에 자음접변이 일어나서 역행동화가 된 거예요. 이게 두 개. 여기 지금 이게 자음접변이 일어나서요. 요 역행동화 돼 가지고 요 s로 발음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 ob였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해서 요 신이란 말은 조금 전에 노래하다 뜻이잖아요. 그 노래하다 뜻인데,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노래하다. 뭐에 대해 어떤 일에 대해서 노래 부른다 말. 무슨 말인가 하면 울음으로 점을 친다는 뜻이에요. 예, 울음으로 점을 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냐면 참새가 주로 해요. 예, 그 새 점 치는 데 가보면요. 거기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은 참새예요. 다른 새가 아니고. 예, 참새. 그래서 여기 아버신이란 말이 원래 아버신이었는데 아신에서 바뀌어가지고 아신이라잖아요. 이 아신은 바로 참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명금류의 새라고 부르는데 뭐 어려운 말이니까요. 우리가 참새라 생각하면 돼요. 참새.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프리센터란 말이 나오는데요. 프리란 말은 빠르다 뜻이잖아요. 이가 들어가면 빠르다 그랬죠. 오가 들어가면 뻗어. PR이 들어가면 빠르게 노래하는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노래하는 사람에서 성가대의 선창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먼저 부른다 뜻이죠. 선창이란 말은 먼저 부르는 사람. 시간적으로 할 때는 프리, 예, 장소 같은 거 할 때는 프로 이래 되죠. 예, 다릅니다. 요거 구분하랬죠 제가. 예, 프리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선창자는 앞에 나와서 부른다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예, 이거는 먼저 부르는 사람의 뜻이에요. 예, 선창자. 자, 이번에는 이 발음이 캔으로 발음, 깬다, 깨운다, 깨운다 뜻이겠죠. 깨운다 해서 나온 말인데 새가 짖는 겁니다. 깨우다 해서 먼저 캔터, 캔터니까 깨운다 그대로죠. 그래서 위선적 말투 또는 언어, 가련한 말투, 뭐 공연불하다, 아무 말을 쓰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위선적 말투나 언어를 갖다 우리가 캔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칸타빌레라는 거. 캔트에다가 깨운다에다가 에이블 붙어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노래 부를리 이러니까 노래하듯이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어떤 노래를 불러라.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니까 좀 즐겁게 불러야 말이죠. 장송홍처럼 부르지 말고 이 노래를 칸타빌레 식으로 불러라고 위에 딱 적어놓으면 이건 좀 즐겁게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엔 칸타타, 칸타타라고 부릅니다. 칸타타 이는 칸트에다가 깨운 데다가 아트는 동사형음입니다. AT인데 ATA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다 뜻이겠죠. 그래서 칸타타라 부르기도 하고 교성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저도 사실 음악 전공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 뭐 조금 약간 바뀐 것은 음악 그 차이는 잘 모릅니다. 사실 뭐 칸타타하고 뭐 그 교향곡하고 뭐가 다른 교향곡하고 교성곡하고 뭐가 다른지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음악 전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노래가 그 노래로 들리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 좀 구분해 하십시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칸타트리체란 말인데요. 칸타에다가
트리체는 것은 다루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칸타타는 노래를 다루는 사람. 그래서 오페라의 여류 가수가 되는 겁니다. 예, 트리체 하는 것은 다루스인데요. 특히 여자를 나타낼 때 이 말을 씁니다. 다루스, 예, TRIX를 쓰기도 합니다. 이번은 캔티클인데요. 캔티클은 칸타타에서요. 끌은 작다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노래라 뜻이 돼서요. 찬송가, 영국 국교의 기도서 중에 성경성구에 하나인데 솔로몬의 아가 여러분 이거 들어봤는 그 성경을 갖다가 성경은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그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의 아가스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예, 그거 보면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그 여성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요. 예, 그 좋은 말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그게 예, 한번 쳐다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 연애 편지 쓸 때 이거 옮겨 적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엔 캔토란 말이 있습니다. 캔토는 칸트에다가 깬다에다가 되란 말이 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편시의 편 이런 말입니다. 경기할 때 한 이닝, 한 라운드를 따는 말도 되는데요. 예, 말이 지금 비슷비슷했어요. 여러분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일단 캔트란 말인데요. 이거는 OR 들어가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합창지휘자, 선창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깐조, 이건 깬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깬조 하는데 이건 깐조네라 부르죠. 민요풍의 각오를 나타내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겐저에다가 이온회가 이르다에서 나왔습니다. 이른 이 말이 붙었는데요.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예. 여러분들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나 이거 정확하게 예, 그 깐초네하고 이거하고 구분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안 돼가지고요. 그 노래가 그 노래로 보입니다. 예, 그다음 카르멘이란 말은 뭐냐 하면요. 깨어 만든, 저 노래를 갖다가 만든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르멘 이름이죠. 예, 그다음 리켄트라 하게 되면요. 리는 다시니까 다시 부른다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 신앙, 주장을 바꾸다, 취소하다 뜻이 됩니다. 다시 소리친다 이런 뜻이니까요. 주장을 바꾸다, 신앙을 바꾸다 이런 말입니다. 취소하다, 철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다 뜻이겠죠. 이 캔트란 말 이때는 노래라기보다는 말이잖아요. 말을 바꾸다 뜻입니다. 그래서 주장을 바꾸다, 취소하다 뜻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발음이요. 우리 저 말처럼 찬이라고 발음되겠다 찬. 예, 찬양하다 할 때 그 찬양. 노래 이 지금 내용도 대충 다 찬양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챈트, 찬양하다 뜻입니다. 노래, 멜로디, 성가, 이렇게 노래 부르다, 영창하다, 칭송하다, 즉 찬양하다 뜻입니다. 그냥 찬양으로 그냥 해석하십시오, 여러분들. 요 말, 챈트란 말이 나오고 발음도 챈 나오면 찬양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챈트 하면 요 사람 이름 붙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영창자, 성가대원, 찬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 다음 챈트 클리어란 말이 있습니다. 챈트 클리어는 챈트는 마찬가지로 찬양하는데 클리어 하는 것은 요 깨끗하다 하는데 클리어하고 같은 말입니다. 클리어. 예, 걸러냈다 뜻이죠. 그래서 맑은 노래 소리를 낸다 하는 게 수탉입니다. 수탉이 맑은 노래 소리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맑은 노래 소리를 낸다고 얘들은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죠? 다음 인챈트. 인은 한다 뜻이고요. 챈트는 찬양하다 뜻이니까요. 꽃이다 뜻입니다. 매혹하다, 황홀케 하다, 마음을 홀이다 이런 말입니다. 꼬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좋은 말 쓸 필요 없이 그냥 꼬시는 거죠. 그냥 예, 꽃이다. 이게 인챈트입니다. 명사형은 인챈트먼트. 매혹, 매력, 황홀 이렇게 매혹하는 거, 꼬시는 거죠. 예. 이번엔 참이란 말을 씁니다. 참은 예, 차에다가 그 챈 하는 거, 챈에다가 여기 M이란 말은 만듦에서 놓은 말입니다. 그걸 생략한 말입니다. 챈트 먼트인데 요 먼트에서 요만 하고 먼트 뒤에 있는 건 빼버려 가지고요. 참이란 말을 해서 매력, 마력, 주문, 매혹하다는 말입니다. 뭐 말 그대로 꼬시는 겁니다. 그냥. 예. 그 다음 이번에는 있잖아요. 기러기라고 발음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러기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컬럭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끼럭끼럭입니다. 끼럭끼럭. 그래서 암탉이 꼬꼬 울다, 꼬꼬 우는 소리. 꼬꼬 아니잖아요. 끼러기 하는데, 컬럭이 했는데 무슨 그게 꼬꼬야. 그러니까 끼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예. 자기네들 지금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알고 보면 끼러기죠. 끼럭. 그래서 기러기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꼬꼬 우는 소리, 얼간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다음 두 번째 클러치란 말이 있습니다. 이 클러치도 마찬가지로 끼럭을 치다의 말입니다. 그걸 친다의 말은 키운다 뜻입니다. 이게 예, 치다 말은 닭을 치다, 뭘 치다라고 하는 것은 키운다 뜻입니다. 이거 예, 치다란 말 이런 말 요즘 잘 안 쓰는데 동물을 안 키우니까 요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근데 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아면 치다, 양을 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닭을 치다, 뭘 치다 하잖아요.
누에를 치다 이러잖아요. 그 치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새끼를 보하다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번엔 이제 찍찍이라고 이제 발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우리가 치킨 하는 게 바로 찍찍거린다 뜻입니다. 예, 찍찍하는 여기 지금 이건 찍찍거린다니까 어린 새를 나타내니까 예, 병아리를 나타내는 말이죠. 찍찍거린다해서 치킨. 예, 이해되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 이번엔 이제 닭이 우는 소리가 있는데요. 카크둘루두랍니다. 근데 가만히 이걸 보면요. 카카드 두둘두 이렇게 쓰는데 이걸 분석해 보면 꼬꼬잖아요. 꼬꼬 이 꼬꼬야가 투덜댄다 뜻입니다. 투덜대죠. 투덜대. 예. 투덜대는 꼬꼬야가 투덜댄다 뜻입니다. 이게 가만히 읽어 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거 서양 사람들이 닭이 어떻게 우느냐면 꼬꼬아들두 이렇게 합니다. 꼬꼬아들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쟤네들은 왜 닭이 왜 꼬꼬아들두 하지? 그냥 꼬꼬대 꼬꼬꼬꼬꼬 이렇게 하는데 왜 저렇게 하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 꼬꼬야가 투덜대란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네, 꼬꼬야가 투덜대다 뜻인데 그럼 투덜이란 말은 다시 보면 투덜대다 뜻 그대로입니다. 낙서하다, 하는 일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투덜 된다 뜻이죠. 그 같은 말이 토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토들. 예, 토들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투덜대다 뜻입니다. 그냥 빈둥빈둥거리다, 꾸물거리다, 투덜 되는 거죠. 예, 투덜 된다는 말이 꼭 불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입니다. 토들, 빈둥거리다, 꾸물거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 관련된 말이 또 재밌는 게 양키 투덜 댄디란 그 영화가 있습니다. 양키 투덜 댄디는 어디서 나왔냐면 양키 투덜이란 말이 이 노래입니다. 노래.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 있던 시절에 알려진 노래인데요. 원래 그 노래는 7년 전쟁으로 거슬러 간다니까요. 먼저 유럽에서 먼저 만들어진 노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 종종 애국의 노래, 애국가 정도로 이렇게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코네티컷주의 주가도 지금 이게 양키 두들 댄디, 양키 두들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갖다가 미국 코네티컷의 주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독립전쟁 때는 군가로 불렸다고 합니다. 예, 노래가 양키 두들 댄디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그 노래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또 이번엔 이제 닭하고 관련된 거예요. 이제 갤러네이셔스란 말이 있습니다. 갤리네이셔스. 이때 겔이란 말은 갈, 짓는다 뜻이죠. 갈, 우리말의 갈하고 같습니다. 이는 그냥 특별한 뜻은 없고요. 에이셔스 하면 여기어져서란 뜻입니다. 그래서 닭과 닭처럼 여기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금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요 겔이란 말을 이제 관련된 말들이 상당히 중요한 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갤릭이란 말인데요. 갤릭이라는 말은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 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골이게. 근데 이 지금 겔이란 말이 바로 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닭. 예. 닭이 꼬꼬하듯이 그 우는 소리를 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닭. 그래서 이 갤릭이라는 동네 가면요. 닭을 상징으로 해서 그 동네의 상징이 닭입니다. 예. 그래서 뜻이 골이라고 부르고 골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요것도 재밌는 이야기가요. 그 라오스에 가면요. 몽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그 족속도 닭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꼭 닭을 갖다가 모형이나 이런 걸 갖다가 두고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닭과 관련된 그 아마 토테미즘이 있는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닭을 그 토테미즘을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신라 같은 경우에 계림이라든지 김알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닭을 토템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닭을 토템으로 하는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골족, 골이라고 부르는데 골족이 바로 그런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갤러시즘 하게 되면요. 프랑스 어법 또는 프랑스 말이라는 뜻이 나오는 겁니다. 골족이 바로 이 골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갈, 다시 말하면 닭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닭족이죠. 닭족. 그 닭을 갖다가 숭배하는 데서 갤러시즘이 돼서 프랑스 어법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 말 이렇게 됩니다. 예. 다음 마찬가지로 글라골틱이란 말인데요. 이것도 갈갈대게 이런 말입니다. 갈갈대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을 뜻하는 말로 됐어요. 그 뜻은 글라골루 문자로 쓰인 이런 말이 되는데요. 아마 이 족속도 예, 닭을 숭배하는 그런 토테미즘을 믿는 그런 족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글라골리틱. 예. 그 다음에 이번엔 갈륨이란 말인데요. 갈륨은 이제 원소잖아요. 원소. 예. 원소교는 원소인데요. 예. 금속 원소 중에 하나인데 갤리움이라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견자가 프랑스 사람 로코크인데요. 이 사람도 자기 고향이 골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 고향 이름을 따가지고 갤륨이라 부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관련된 말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글라스노트란 말인데요. 글라스노트라는 것은
글라스 너스트입니다. 글라스 너스트 하는 건데, 이거는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이제 펼친 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글라스 하는 것은 갈해서, 그러니까 갈가다니까 소리치다 이 말이죠. 그다음 노스트는 내지다. 내지다 말은 앞에 내놓는다 뜻입니다. 그래서 공개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글라스 노스트가 뜻인데요. 1986년에 고르바초프가 내건 그 개방 정책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예, 글라스 노스트라는 것은, 예, 고르바초프 뭐 역사 아시는 분은 아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옛날 뭐 소련 지도자의 개방 정책을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고래 관계된 거, 저 깨다 말이죠. 새가 닭이 짖는 소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그래서 콜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 깨를 하고 같죠. 깨운다 뜻입니다. 그래서 부르다, 소리내 부르다, 전화하다, 이름 짓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콜. 이건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예, 그 말이 어디서 왔냐면 깨운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 다음 이번에 또 클레터란 말인데요. 이 말은 깔락대다 말입니다. 들걱들걱 대는 소리, 시끄러운 말,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닭의 울음이나 닭의 행동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또 닭에 관한 또 이제 다른 어원이 뭐냐면요. 파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파울. 파울이란 말은 빠를이란 말입니다. 빠를. 빨리 난다 해서 왔습니다. 나는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닭, 가금, 닭고기, 쇠고기, 새도 해당됩니다. 가금이라면 꼭 닭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날개에 있는 그런 짐승, 그걸 갖다 우리가 가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가금, 파울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빠르다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리 하는 말도 빨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아나다, 도망가다는 뜻이 나오고요. 우리가 플라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빠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플라이 하는 것도. 뜻은 날다지만 나는 것이 왜 그냐면 빠르기 때문에 플라이도 마찬가지로 빠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것도. 자, 이번에는 이제 포울트리란 말이 있습니다. 포울트리. 이때 포울이란 말은 비울이란 말입니다. 비우다 말은 어리다 뜻입니다. 어린 것을 try, 다루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닭을 다루다 해서요. 식용, 가금, 새, 사육, 조류를 갖다가 포울트리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에 또 관련된 말이 풀릿이란 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이란 말은 비웠다, 작다는 뜻이고 이것도 또 작다죠. 작고 작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살 이하의 어린 암탉을 뜻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풀릿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폭을 하면 비울이라는 뜻인데요. 약하다, 작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나귀의 새끼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이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어린 닭을 말하는 거고, 그래 어린 암탉은 풀릿이고, 동물 할 때는 이렇게 쓰고, few란 말도 마찬가지로 비워, 부족하다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닭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고요. 닭이 나왔으니까 이번엔 오리에 대해서 잠시 할게요. 오리는 막 길지 않으니까요. 보니까 몇 개 안 되니까 오리하고 어차피 닭하고 오리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요 같이 설명을 할게요. 오리는 우리말 올희란 말은 올기란 말은 날개를 뜻한 말이에요. 예, 경남 지방에서 날개를 올기라고 부르는데 올희가 그런 말이고요. 그 오리를 갖다 한자로 보면 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압구정 할 때 그 압자가 바로 오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는 부자도 마찬가지로 이거 오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요걸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날개를 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오리는.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찾아보니까요. 오리는 뭐라냐면 까르르까르라고 해놨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날개가 아니고 우는 것을 갖다가 요걸 이제 표현한 거 있죠. 까르르까르 했으니까 이 날개를 뜻하는 말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산스크리트하고 우리말 오리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우리는 날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리라고 불렀고, 한자나 이런 거 뭐 한자하고 지금 한글하고는 같은 의미를 갖는데 산스크리트만큼은 다르게 까르르까르 하니까 우는 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죠? 그런데 영어는 또 이것도 아닙니다. 영어는 또 오리가 잘 알다시피 닭이면 닭. 그럼 닭이니까 닭에서 왔냐? 아닙니다. 이거는. 예, 이 뜻은 뭐냐면요. 뜨긋이란 말에서 뜨긋한 말은 떨구다란 말입니다. 머리를 떨구다. 무슨 말인가? 물 속에 머리를 박는다 뜻입니다. 떨군다 말은 머리를 내린다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물 속에다가 머리를 박는다 해서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덕이란 말은 알고 보면 떨구다 해서 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다, 자맥질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관련된 말이 드레이크란 말도 마찬가지로 떨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오리, 오리 중에서 수컷 오리를 나타낼 때 드레이크란 말 씁니다. 아기 오리는요, 더클링을 씁니다. 더클링은 링 쓴 것은요, 랑, 새끼를 나타내는 말이죠. 랑 하는 것은 새끼입니다. 그래서 집오리 새끼나 새끼 오리를 우리는 더클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오리하고 관련된 말은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이제 하고 이제 마칠게요.
레임덕이란 말이 있습니다. 레임덕. 그 레임덕은 뭐냐? 덕이 바로 오리잖아요. 근데 레임은 뭐냐면 넘어지다 뜻입니다. 넘어지다 뜻이라서 이게 절름발이라는 뜻이 됩니다. 절뚝거리는. 그러니까 오리가 절뚝거린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임기 말이 되면 권력이 누수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레임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느슨하고 정신 상태가 뭉청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컬어서 레임덕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임기 말에 뭐 비리가 많이 터져 나오죠.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제 오리가 우는 것은 꽉꽉꽉 하니까 꽥입니다. 꽥꽥 울다, 시끄럽게 찌끄리다 이런 말이 됩니다. 돌팔이 의사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팔이 의사한테 걸리면 아파가지고 꽥꽥 소리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꽥이란 말이 그렇게 쓰인 겁니다. 이번에는 거의라는 단말은 구라고 부릅니다. 구라고 부르는데 우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거의 고기란 뜻입니다. 구하는 것은 우는 소리에서 나왔습니다. 대부분 다 동물들은 우는 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근데 소리를 안 내는 동물은 어쩔 수 없이 형태를 보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옛날 그 원시인 입장에서는, 그죠?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가지고 이름을 짓고, 소리 안 내고 그냥 하면, 그냥 그 형태를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고스머 하는 건데, 이는 구에다가 썸머란 말을 붙였습니다. 거의가 여름에 있다. 그럼 뭐 하느냐 하면 털을 간다는 뜻입니다. 털. 여름 거의 털 같으니까, 여름에 털을 가니까 털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약한 것, 섬세한 것, 얇고 부드러운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오카리나 들어봤죠? 아크리느라 말인데요. 이때 오시에는 알까의 말이고요. 리나는 울려내, 즉 알까 울으니까 알로서 소리 낸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거의 알로 원래 소리를 만들어서 이 오카리나 말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계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소리를 갖다가 내도록 만들었다가 나중에 재료가 바뀌어가 이제 지금은 플라스틱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카리나라 부르니까 알까 올려내 오카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닭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죠? 다 우리가 그냥 보던 닭하고 많이 다르죠? 또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그죠?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말을 살리고 우리 문화를 살리고 우리 정신을 살리는 길이 바로 훈민영어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훈민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